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의붓 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자, 먼저 의붓 아들 살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고유정과 그 지난번에 그 전 남편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에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별거를 한 이후에 결국 그 2017년 6월 2일 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17일에 현 남편과 재혼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2018년 그 10월 달부터 금년 2월까지 두 번에 걸친 임신과 유산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처 소생에 있어서의 의붓 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으로 이제 되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2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고유정의 현 남편의 아들, 즉 의붓 아들이 그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5월 1일 날 그 국과수에서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비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서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 부검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이제 이 사건과 연관돼서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살해한 그런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3월이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게 그냥 단순 질식사 같은 그런 사고사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엔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예. 않고 수사를 했고 부검 결과 특이한 어떤 특징점이 없다 보니까 수사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편 의붓 아들의 그 친아빠가 검찰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현 남편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까지 받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2명이었습니다. 고유정과 그 현 남편이 피의자로서 한 사람은 살인죄의 혐의를 받고 조사가 이루어졌고 현 남편은 과실치사, 그러니까 자다가 실수로 아이 몸을 눌러서 죽게 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두 가지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고유정에 의한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사 과정 중에 고유정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확인이 됐고 네. 지금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또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된 것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증거로서 지금 기소되는 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숨지게 한 그 원인을 두 차례 유산의 그 혐의를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두 차례 유산을 반복을 하는 그 과정에서 현 남편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은 지금 이제 의붓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0월과 금년 2월에 임신과 유산을 갖다 반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현 남편이 자신의 그 SNS 프로필에다가 의붓 아들 사진을 올리는 그 사항이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보낸 여러 가지 그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그 사항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가품은 아이도 못 지키는 주제에 보란 듯이 너 자식 사진을 걸어놓고 뿌듯하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다른 새끼들은 당신에게 뭐가 되냐, 능멸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강한 그 적개심을 갖다가 지금 그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고유정이 자신과 아이들, 즉 유산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결과적으로 현 남편이 자신의 그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식구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자 메시지를 이 검찰에서는 의붓 아들에 대한 그 살인 혐의 기소를 할 때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증거, 강력한 증거로서 지금 활용할 그럴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현 남편이 아들을 숨지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뭐
한 침대에서 자던 사람은 현 남편이었기 때문에 현 남편에 의해서 이제 고약한 어떤 잠버릇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현 남편의 어떤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진술 거부권까지 행사한 전력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현 남편을 상대로 그 잠버릇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원래 이런 잠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없이 고유정이 살인을 했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분명히 다툼의 여지는 굉장히 많고 전 남편 살인 사건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재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그 고유정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불리한 정황이고요. 그 현 남편의 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그 수면제 성분이 전 남편 살인 사건에 사용한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도 고유정에게 불리한 증거입니다. 예. 나아가서는 목 주위에 긁힌 상처와 멍자국이 그 당시에 사진으로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고의로 누르거나 긁히지 않고서는 실수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위라는 것이 법의학자와 국가수 부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모두 종합해서 재판부가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 현 남편의 혐의보다는 고유정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죽었을 개연성을 굉장히 높게 보실 수 있어서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인데 아무래도 고유정이 제기하는 의심 현 남편의 몸에 깔려서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은 법의학자나 관련된 국가수 관련된 감정 증인들이 나와서 그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까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황 증거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부검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부검은 부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는 이 고유정에 대한 어떤 혐의를 두은 것이 아니라 고유정이가 지속적으로 자기 그 현 남편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당신 잠버릇이 상당히 험하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초기 수사에서 경찰이 매몰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초기 단계에서는 고유정에 대한 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아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검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0분간 눌려서 그렇게 해서 질식사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 있을 뿐 그 이후에 현재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부검 결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전 남편에 대해서 뭐 가래를 매겼다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고요. 또 통화 내역이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독세핀이라고 하는 그 수면 유도제를 작년 11월달에 고유정이가 받았던 그 성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네. 최초에는 지금 현 남편에 있어서 어떠한 그 수면 유도제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고유정이는 배제가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에 이게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예. 지금 현재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세한 그 증거 관계를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를 해가지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하는 어떤 그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드러나 있는 증거들, 제시된 증거들 외에 다른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어쨌든 지금 의붓 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전 남편 살해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병합하게 되는 건가요? 본래적으로 이제 재판의 편의성, 효율성 그리고 양형을 고려할 때는 같이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의붓 아들 살인 사건을 병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인데 네.
그 전남편 살인 사건의 유가족과 변호인 측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합을 하다 보면 전남편 살인 사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네. 연말에 이제 선고를 한다 이렇게 예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병합되게 되면 이 의붓아들 살인 사건은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은 더 그 선고가 늦어지는 건 명확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증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유가족으로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이 결과를 보고 싶은 심정이다. 병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병합할지 여부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보통 한 명의 사람을 살해한 것과 두 명의 사람을 살해한 것은 양형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 사건은 뭐 무기 또는 사형 또는 뭐 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20년 이렇게 높이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의붓아들 살인 사건까지 유죄로 같이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최소 무기징역은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사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선 법원에서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 보면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전해드린 것처럼 병합을 요청을 했고요. 18일 결심 공판 전에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